혹시 질문들 없으세요? 잘 되십니까? 네, 잘 되시죠? 딕셔너리를 만드는 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딕셔너리 만들어 보고 위에서 설명한 그 기능들도 있지만 키스나 밸류와 같은 그런 기능들도 있지만 다른 기능들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딕셔너리에서 딕셔너리를 만들 때 키와 밸류의 쌍으로 데이터 아이템들을 저장을 하시는데요. 키가 반드시 숫자가 되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키가 문자열이 되어도 되고요. 숫자가 돼도 됩니다. 그리고 밸류도 마찬가지예요. 밸류도 숫자가 될 수도 있고요. 문자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true나 false가 불리언 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다양한 형태를 갖는 그런 딕셔너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희가 북이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책이라고 하는 그 딕셔너리를 만들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책에는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 교재는 뭐냐면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하면 타이틀이라고 하는 게 딕셔너리의 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저자가 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 책 제목, value가 되는 거예요. value. 이해되시죠? 이번에는 책에는 뭐가 있을까요? 책에는 저자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 교재의 저자는 윤인성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네. 책은 가격이 있겠죠. 우리 책 가격이 얼마더라? 네. 18,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이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었는데 북의 타이틀은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이고 북의 오서는 윤인성이고 프라이스는 18,000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키가 문자열이 돼도 돼요. 그리고 value는 문자열이 돼도 되고 숫자여도 되고 키가 숫자가 돼도 상관없어요. 위에서처럼 키들이 1번, 2번, 10번 이런 식으로 숫자로 키가 되어도 되고요. 지금처럼 타이틀, 오서, 프라이스 이런 식으로 문자로 키를 만들어도 돼요. 단 키의 역할은 뭐예요? 키의 역할은 value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값들이어야 돼요. 그것만 되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요. 여러분들 괄호가 시작되어 있잖아요. 괄호가 시작이 되어 있는데 그 라인의 끝에 괄호가 없어요. 그러면 파이썬은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줄까지를 같은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괄호가 안 끝났죠? 그럼 계속해서 그 다음 줄까지 또 찾아봐요. 중괄호가 나오는 곳까지를 찾아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백슬래시 같은 거 넣으실 필요 없으세요. 중괄호가 시작했고 끝나는 중괄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줄 바꿔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북 하고서 프린트를 해보시면 네, 이렇게 프린트를 해줍니다. 중괄호 프린트를 한 내용을 보시면 중괄호로 시작하고 중괄호가 닫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값이 나오는데 콜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쉼표가 나와요. 그러면 쉼표 전까지 여기를 키와 밸류의 쌍 하나의 아이템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는 모습을 딱 보고서 보면 아, 얘는 딕셔너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틀은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이고, 오서는 윤인성이고, 프라이스는 18,000원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되셨죠? 네.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정리를 다시 한번 좀 할게요.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정리를 해보면 제일 처음에 점 해보세요. 점. 그러면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서브 섹션을 넣을까요? 서브 섹션을 넣겠습니다.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사용하시려면 그 딕셔너리 이름을 쓰시고 점을 하시면 돼요. 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딕셔너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위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keys.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시면 무엇을 줄까요? 얘가 리턴해주는 값은 keys가 리턴해주는 값은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값들 타이틀, author, price 라고 하는 것들을 줍니다. 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키들을 알아야지만 뭘 할 수가 있을까요? 키를 가지고 value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의 키들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는 keys. 딕셔너리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키들이 다르겠죠. 위쪽에서 아까 스튜던츠가 가지고 있는 키들은 1, 2, 10인 거고요. 그렇죠? 지금처럼 북이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는 타이틀, author, price죠. 자, 제가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점을 지금 설명드리면 점. 똑같은 키들을 찾아내는 똑같은 기능이지만 똑같은 함수지만 스튜던츠가 가지고 있는 keys라고 하는 함수는 student라고 하는 딕셔너리의 키들을 반환해 주는 거고요. 밑에서 북이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keys라고 하는 함수, 메서드는 북이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들을 반환해주는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딕셔너리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딕셔너리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 이름 다음에 점을 써주시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굳이 얘네들을 다 외우고 다니실 필요는 없으세요. 물론 중요한 메서드들은 뭐 외우고 있으신 게 좋지만 통합 개발 환경, 지금처럼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 구글 노트북 같은 이런 개발 환경이 코드 자동 완성 기능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만 찍어주면 그 북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하는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북점 또 많이 사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아이템즈가 있어요. 아이템즈는
그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values 먼저 할게요. values.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value들만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게 values예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뭐 윤인성 18,000원 요렇게 보이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사용하려고 했었던 거 book점 items 먼저 실행 먼저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요 안쪽 내부를 보세요. 여기만 집중해서 볼게요. 여기만 요 안쪽만. 앞에는 뭐 딕트의 아이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런 의미고, 자, 제일 바깥쪽에 어떻게 뭐라고 되어 있죠? 대괄호. 그죠? 대괄호에서 쉼표 구별되어 있죠. 이거 뭐예요? 쉼표 이거 뭔가요? 일종의 리스트인 거죠. 그렇죠? 리스트예요, 리스트. 이해되시죠? 무엇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일까요? 괄호들을 가지고 있죠. 괄호를 가지고 있죠. 소괄호 가지고 있잖아요. 뭐예요? 얘는 뭐예요? 얘는 튜플. 이해되십니까? 아이템즈는 무엇을 리턴해 주는 거냐면 키와 밸류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키와 밸류 두 개가 쌍으로 묶여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튜플들의 리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완전히 리스트와 똑같은 구조는 아니에요. 리스트와 완전히 똑같은 구조는 아니지만 리스트와 비슷한 구조예요. 리스트잖아요. 대괄호가 있잖아요. 대괄호. 리스트. 자, 위쪽에 있는 것들을 보세요. 제가 설명 그냥 안 하고 넘어갔는데 대괄호가 있죠. 아이템, 이렇게 있죠. 이거 일종의 리스트죠. 딕셔너리의 키들은 리스트예요. values도 마찬가지예요. values도요. 대괄호, 아이템, 쉼표, 리스트예요. 딕셔너리의 value들도 리스트예요. 얘네들은 일종의 리스트고요. 완전히 리스트랑 똑같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리스트와 비슷한 객체예요. 고 아이템즈는 대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리스트예요. 근데 그 리스트가 무엇을 저장하고 있어요? 튜플들을 저장하고 있어요. 키와 밸류를 저장하고 있는 튜플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keys, values, items 이런 함수들의 이름은 여러분들 용어만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억하실 수 있는 함수 이름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점 해보시면요. get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get. 자, get은 무엇을 하는 역할이냐면 키 값을 주면 그 키에 해당하는 value를 리턴해주는 함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책에
책의 타이틀은 뭐예요? 타이틀. 책의 타이틀은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이죠. 그렇죠? 책의 타이틀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메소드예요. 책의 타이틀을 get 가져올게요라고 하는 그런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틀만 가지고 왔죠. 맞습니까? 자, 얘는 뭐하고 똑같은 기능이에요? 굳이 이렇게 어렵게 쓸 필요 없이 뭐라고 쓰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어때요? 이 기능은 아래처럼 쓰는 것과 똑같은 기능이에요. 딕셔너리 이름을 써주시고요. 딕셔너리 이름을 써주시고 키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괄호를 써주고 그 다음에 키값은 문자열로 돼 있으니까 따옴표를 써주고 구글 콜앱의 노트북은요. 그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값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북이라고 하는 딕셔너리는 author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있고 price라고 하는 키값을 가지고 있고 title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title 이렇게 선택하면 어때요? 똑같은 value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위쪽에다가 그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get 그 다음에 키 값을 써주면 이것은 무엇을 반환한다? 키에 해당하는 value를 반환한다. 네. 그럼 왜 얘를 만들었을까요? 얘로도 충분한데 얘를 만들어준 이유가 있겠죠. 만들어진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자, 북이라고 하는 딕셔너리에는요. 지금 키값이 저자와 가격과 제목이라고 하는 세 개의 키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책에 보면 ISBN이라고 하는 번호가 있어요. 모든 책에는 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근데 우리가 만든 북이라고 하는 딕셔너리에는 ISBN이라고 하는 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현재는 없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키 에러를 주게 돼요. 얘는. ISBN이라고 하는 키에 해당하는 딕셔너리의 value를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코드가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북이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보면 북이라고 하는 딕셔너리는 타이틀이라고 하는 키가 있고 author라고 하는 키가 있고 price라고 하는 키가 있지만 ISBN이라고 하는 키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러를 주는 게 뭘 줄까요? 키 에러. 키가 없다라고 하는 에러를 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에러가 발생하는 코드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에서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고 키를 썼을 때 를 사용하는 경우 키가 딕셔너리에 없는 경우에는 키 에러가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키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에러를 주는 거예요. 이 ISBN이라고 하는 키로는 value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ISBN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서는 value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키가 없습니다 라고 에러를 주는 거예요.
코드 실행을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get을 사용해 볼까요? get isbn 해볼게요. 자, 얘는 에러가 안 나와요. 프린트 함수 안에다 넣어보세요. 프린트 함수 안에 넣으면 none이라고 프린트를 해줄 거예요. none. 자, get 함수는 에러가 없는 경우에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그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해서 키 값을 사용하는 것과 get 함수를 사용해서 키를 사용하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dict.get 그리고 키 메서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키가 dict에 없는 경우에 에러 대신 none 없습니다라는 뜻이죠. value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반환해요.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get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코드 실행 중에 에러 발생하면 거기서 코드가 멈춰버리고 아래쪽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get 함수는 적어도 에러는 발생하지가 않아요. 없습니다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get 함수를 쓰는 게 조금 더 안전하기는 합니다. 네, 되셨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은 결과를 줄 수도 있고요. get하고 그 다음에 그 인덱스 연산자가 같은 결과를 주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하나는 에러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하나는 에러가 아닌 none을 반환하기도 합니다. 네. 이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 시간에 질문 주신 분이 계셨어요. 키를 변경시킬 수 없느냐? 라고 그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키를 변경할 수는 없고요. 키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삭제해버린 다음에 새로운 키 값으로 저장을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딕셔너리에서는. 그러면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가지고서 그 해당하는 인덱스에 있는 값을 제거하는 방법 기억나세요? 리스트가 있었으면 리스트에서는 값을 제거하는 메서드가 두 가지가 있었죠. 팝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었고 리스트에는 remov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인덱스로 값을 삭제하는 거는 팝이었나요? remove였나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면 문서 보면 되죠. 문서 보세요. 이렇게. 네. 팝이에요. 팝. 네. 문서는 팝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인덱스를 주면 된다고 돼 있잖아요. 아규먼트로 인덱스를 전달하면 at index, 인덱스에 있는 아이템을 어떻게 한다? remove, 삭제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remove 함수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remove는 first occurrence, 첫 번째로 등장하는 value, 값을 삭제한다. 그래서 여기도 argument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value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딕셔너리는 이렇게 키로 삭제를 하셔야 돼요. 키로. 볼까요? 뭐가 나오는지? 팝이죠. 팝. remove가 있나요?
remove 없어요. remove 없어요. 그냥 팝이에요. 팝. 자, 그러면 price라고 해볼게요. price. 자, 이게 뭐냐면 키에 해당하는 문서 좀 볼까요? 그냥 빌트인이라고만 나오는군요. 잠시만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키에 해당하는 아이템 자체를 삭제를 해버려요. 아이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키도 삭제하고 밸류도 삭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프린트, 북 해보세요. 삭제됐죠? 북에서 프라이스를 팝 꺼내버리면 팝이 꺼내다라는 뜻이니까 책에서 가격을 꺼내버리면 책에 이제 남아있는 거는 제목과 오서, 저자만 남아있죠. 그렇죠? 이제 집어넣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북. 새로운 인덱스 넣는 거죠. 자, 이제는 두 개밖에 안 보이죠. 그렇죠? 네. 키값이 오서랑 타이틀이랑 두 개의 키값밖에 안 보여요. 여기에 없는 키값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키값을 만들어 준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없는 키를 사용하면 이거는 무슨 기능이라 그랬어요? 딕셔너리에 없는 키값을 사용해서 값을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출력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이틀, 홍공파, 오서, 윤인성, 가격 18,000원. 이제는 키가 바뀌었죠. 아까 프라이스라고 했던 키가 가격으로 바뀐 거예요. 네,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키값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키에 해당하는 거를 지워버린 다음에 그 새로운 키값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녀석들 위주로 말씀드렸어요. 네, 더 많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keys, values, items, 그리고 get. 뭐 요 정도만 아시면, 그리고 get에서는 차이점. get과 그 다음에 get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의 차이점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똑같은 결과를 주지만 그 키가 만약에 딕셔너리에 없는 경우 인덱스 연산자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르다. 결과가 하나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하나는 에러가 발생하고 다른 하나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none, 값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반환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값을 추가하는 것도 했고요. 요거는 값을 추가. 아이템을 추가하는 기능까지도 저희가 했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딕셔너리는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저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딕셔너리는 키 자체도 뭐 숫자도 될 수 있고 문자열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될 수가 있고요. value도 뭐 숫자, 문자열들만이 아니라 뭐 리스트도 될 수 있고, 네. 뭐 또 다른 딕셔너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예를 한번 볼까요? 그런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다 연락처들 가지고 계시죠? 전화번호부. 연락처에 있는 게 뭐예요? 이름, 뭐 전화번호, 이메일, 뭐 주소, 그다음에 뭐 생년월일, 뭐 메모, 뭐 추가 정보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연락처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라고 할게요. 이름은 뭐 한 사람에 대한 연락처를 생각을 하면 오쌤 이런 식으로 하나만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이게 키와 밸류예요. 키와 밸류. 키로 문자열을 사용을 했고요. 키로 문자열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오쌤 밸류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열이 들어갔어요. 문자열이 들어갔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번호라고 할게요. 전화번호를 phone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키예요. 키. 근데 오쌤은 전화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빵빵빵빵 빵빵빵빵 이렇게 할게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 그 다음에 오쌤은 집 전화번호도 가지고 있어요. 빵빵빵빵 빵빵빵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회사 전화번호도 가지고 있어요. 뭐 회사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여러분들 핸드폰에 전화번호 저장할 때 여러 개 저장할 수 있잖아요. 보통은 휴대폰 전화번호만 저장하기도 하지만 집 전화번호가 있으면 집 전화번호를 저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회사를 다니면 그 회사의 자리 번호를 저장하기도 하고 뭐 팩스가 있으면 팩스 번호를 저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개를 다양하게 저장할 수가 있죠. 그렇죠? value에 이렇게 리스트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요. 저장할 수도 있고. 이메일 주소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메일 주소. 네. 자, 이메일 주소는 제가 여기를 중괄호로 할 거예요. 중괄호로. 자, 중괄호로 한다는 얘기는 어떤 타입의 값을 넣겠다는 얘기일까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중에서 딕셔너리를 넣겠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딕셔너리를 value로 넣겠다는 얘기는 키와 value의 쌍으로 아이템들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키 밸류가 있어야 돼요. 자, 키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첫 번째 personal 개인 이메일. 개인 이메일은 뭐 gmail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회사, 오피스라고 할까요? 컴퍼니라고 할까요? 회사 이메일 콜론. 회사 이메일은 뭐 앞에는 똑같은데 뒤쪽이 뭐 itv.co.kr 이렇게. 자, 이거는 딕셔너리죠. 키가 있고 value가 있고 쉼표로 구별되어 있고 키가 있고 콜론 value가 있고 이건 딕셔너리란 말이에요. 딕셔너리.
이런 식으로도 저장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딕셔너리는요. 문자열, 숫자, 뭐 하나 더 넣어볼까요? 뭐 넘버라고 하는 걸로 1번 요거까지. 네. 요렇게까지 할게요. 숫자를 밸류로 저장한 다양한 타입의 자료들을 키로도 사용할 수 있고 밸류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밸류만 바꿔가고 있지만 숫자를 저장할 수도 있고 문자열을 저장할 수도 있고 리스트가 밸류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딕셔너리가 딕셔너리 안에 저장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리스트 안에 리스트들이 저장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딕셔너리 안에도 딕셔너리가 저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어렵지 않으시죠? 프린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컨택트. 네, 뭐 잘 보이진 않지만 뭐 이렇게 보일 거예요. 넘버, 네임, 폰, 이메일 뭐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를 사용하는 방법. 뭐 넘버나 네임은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했었던 방법이 있잖아요. 컨택트, 대괄호 이렇게 하면 키 이름들 보이죠. 컨택트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들을 보여줘요. 쉽죠? 코딩하기 참 쉽죠? 어떤 키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컨택트에는 이메일이라고 하는 키가 있고 네임이라고 하는 키가 있고 NO, 넘버라고 하는 키가 있고 폰이라고 하는 키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넘버라고 하면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줄 거고요. 네임이라고 하면 오셈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요거 두 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전화번호를 먼저 좀 볼게요. 자, 전화번호를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딕셔너리에서 폰이라고 하는 키값의 키에 해당하는 value를 찾아주세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쌤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출력하면 될까요? 집 전화번호도 아니고 회사 번호도 아닌 핸드폰 번호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찾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컨택트에서 폰이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위에서 출력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뭐가 되죠? 리스트가 되죠. 맞아요?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고 인덱스 0번이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컨택트에서 폰이라고 하는 키에 해당하는 밸류는 리스트예요. 리스트에서 첫 번째 아이템을 선택을 하려면 리스트에서는 인덱스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메일을 출력해 볼까요? 자, 이메일을 출력을 하면 컨택트에서 키값이 뭔가요? 이메일을 저장하고 있는 키값은 이메일이에요. 그죠? 이메일. 자, 여기까지만 출력을 해보면 여기까지만 출력을 하면 앞에 중괄호, 뒤에 중괄호.
뭐죠? 그리고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key, value, key, value. 딕셔너리죠. 딕셔너리에서 자, 회사 이메일을 찾고 싶어요. 이메일에서 회사 이메일을 찾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까지가 딕셔너리니까 딕셔너리에서 value를 찾는 방법은 대괄호를 쓰고 대괄호를 써주고 대괄호 안에는 무엇을 사용하는 거예요? 키 이름을 써주는 거죠. 키 이름이 뭔가요? 컴퍼니죠. 이렇게 하면 회사 이메일만 딱 끄집어낼 수가 있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까지의 결과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하나의 원소를 끄집어낼 때는 무엇을 사용한다? 인덱스를 사용하는 거죠. 인덱스는 뭐예요? 정수잖아요. 정수. 인덱스는 0, 1, 2, 3, 4는 정수죠. 그래서 인덱스를 사용해서 리스트의 원소를 우리가 참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서는 똑같은 키 값으로 꺼냈지만 키로 아이템을 꺼냈는데 여기서 키로 꺼낸 아이템은 value가 리스트였고 여기서 키로 꺼낸 아이템은 사전이었단 말이에요. 딕트였단 말이에요. 딕트에서 원소를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을 이용한다? 키를 사용해서 value를 찾는다. 리스트에서는 인덱스를 사용해서 원소를 참조하고 딕셔너리에서는 키를 이용해서 value를 참조한다. 어렵지 않죠? 네. 키나 인덱스나 전부 다 무엇을 사용한다? 대괄호를 사용한다. 인덱스는 정수기 때문에 숫자를 써주시는 거고요. 키값은 따옴표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따옴표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따옴표를 안 쓸까요? 모르시겠어요? 제가 너무 정신없이 설명을 드렸나요? 네. 딕셔너리가 만들어질 때 키를 정수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키 값을 쓸 때 정수를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숫자는 따옴표가 없는 게 숫자죠. 그렇죠? 네. 딕셔너리를 만들 때 딕셔너리의 키가 숫자다. 그러면 숫자로 써주시는 거고 딕셔너리를 만들 때 키가 문자열이다. 그러면 키를 사용할 때 무엇을 사용한다? 문자열이니까 문자열은 반드시 따옴표로 묶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밑에서 만든 여기 컨택트라고 하는 딕셔너리는 키값들이 전부 다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폰, 이메일 이런 키값을 사용할 때 전부 다 문자열로 썼던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문자열이니까. 자, value는 리스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value가 리스트인 경우 그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를 꺼낼 때에는 무엇을 이용한다? 인덱스를 이용한다. 인덱스는 숫자. 딕셔너리에서 원소를 하나를 꺼낼 때는 무엇을 사용한다? 키를 사용한다. 키는 문자열일 수도 있고 숫자일 수도 있고 그거는 딕셔너리가 만들어진 형태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딕셔너리 안에 있는 형태 그대로 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